안녕하십니까. 강북삼성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준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통풍 치료 왜, 언제, 어떻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통풍의 정의, 그다음에 통풍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 어떤 자연 경과를 밟는지, 그리고 통풍의 치료 목적, 그리고 통풍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통풍에서 흔하게 동반되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이지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일부 겹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통풍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이라는 것은 이런 퓨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산물인 요산이 체내에 과다하게 축적이 되고 이런 것들이 관절이나 관절 주변에 반복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만성적인 전신 대사 질환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풍은 고요산 혈증에 의해서 고요산 혈증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산을 올리는 원인들은 이런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퓨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섭취한다든지 아니면은 당뇨병, 고혈압, 그다음에 고지혈증, 그다음에 비만과 같은 이런 대사 질환에 의해서 요산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요산들이 관절에 침착이 되면서 이렇게 심한 염증을 유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대사 질환과 관절 질환의 이런 교차점에 있는 질환이 통풍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의를 좀 내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사 질환과 관절 질환의 중간에 교차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류마티스 내과 학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통풍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 어떤 자연 경과를 밟는지, 어떠한 현상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아무런 증상이 없이 요산 수치가 체내에서 계속 올라가 있는 무증상의 고요산 혈증 시기를 거치게 되고 이런 시기가 지나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급성 발작, 엄지발가락에 심한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급성 발작이 있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무런 증상이 없는 이런 시기에 또 도달하게 되고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이런 통풍 발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급성 발작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게 되면 이런 만성 통풍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통풍 결절들이 심하게 생기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급성 발작이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통풍에 의한 통증의 강도도 굉장히 세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풍 결절도 생기고 관절도 파괴되고 그다음에 심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삶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급성 발작과 급성 발작 사이에는 전혀 증상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아플 때만 치료하면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가 이런 통풍의 자연 경과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통풍을 왜 아플 때만 치료하면 안 되는지, 즉 왜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을 겪은 환자분들은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 게 이런 급성 통풍에 의해서 통증을 호소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애를 낳는 것 같은 이런 분만의 고통과 같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뼈가 부러졌을 때 그런 고통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통풍이 잘 조절이 되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런 통풍 발작이 생기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애를 낳는 분만의 고통을 겪는 거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골절과 같은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삶의 질이 굉장히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급성 발작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심한 이런 뼈가 망가지는 소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사진과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정상 소견이 되겠고요. 이 소견은 급성 발작이 지속적으로 생기면서 이런 뼈가 녹아내리면서 이런 발가락 뼈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변한 모습들이 되겠고 이런 발등 쪽에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풍은 이런 심각한 아주 심한 통증과 관절 파괴를 유발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만성 질환으로서 인지를 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통풍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은 이런 진행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치료 지침이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세션에서 전재분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개략적인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경과에 맞춰서 저희들이 치료를 하는데 보통 아무런 증상이 없이 고요산 혈증 이런 상황에서는 요산을 올리는 그런 원인들 아니면 동반 질환들 예를 들면은 퓨린을 많이 잦은 음주라든지 아니면은 비만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동반 질환들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을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교정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겠고요. 이런 통풍 환자들은 또한 식생활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많고 비만인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식생활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뭐 휘린이 많이 포함되는 음식들, 뭐 이런 내장탕이라든지 아니면 뭐 맥주라든지 곱창 아니면 뭐 등푸른 생선 뭐 이런 것들을 좀 적게 섭취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체중을 좀 감량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이런 시기를 지나서 이런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급성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염증을 조절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항염증제를 치료를 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하겠고요. 다음에 이런 급성 염증이 가라앉은 다음에는 이런 통풍 결절이 생겨서 관절이 파괴되거나 이러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산 저하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풍은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 약물이 있기 때문에 정복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런 통풍이 호전되었다고 해서 약물 투여를 중단하게 되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런 투여하는 그런 교육과 그런 환자분들의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통풍 치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아주 심각한 아주 심한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관절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 악화가 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장년층에서 이런 사회적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청장년층에서 통풍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뭐 응급실을 많이 방문한다든지 하는 것들의 이런 의료 자원의 의용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이런 통풍을 잘 관리를 못하게 되면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지만 통풍 치료를 아주 효과적인 약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통풍 치료를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모두 해소가 되거나 감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통풍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통풍 환자 중에서 류마티스 내과로 협진이 되거나 유산 저하제를 투여하는 환자는 50% 미만에 이를 정도로 조금 약간 놀라운 그런 결과들이 최근에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외 데이터를 좀 잠깐 살펴보면요, 통풍 환자에서 유산 저하제를 얼만큼 잘 복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종합한 연구 결과가 되겠는데요. 그 데이터를 보시면 뭐 데이터마다 조금씩 결과가 다르긴 하지만 뭐 40% 정도에서 70% 정도의 이런 이 유산 저하제를 잘 복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약 48% 정도에서 50% 미만의 환자에서만 유산 저하제를 잘 복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우리가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에서 약물을 치료할 때 이런 당화혈색소라든지 혈압을 목표하는 혈압들이 있는데 통풍 환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치료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 요산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 목표에 도달하는 환자의 비율이 실제로 약을 먹는 환자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보고들이 있을 정도로 이런 적절한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통풍에서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만성 질환에서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한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통풍을 포함한 7가지 만성 질환에 대해서 약물 복용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80% 이상은 약을 잘 복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20% 미만은 약을 잘 복용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고혈압, 갑상선, 당뇨, 뇌전증, 고지혈증, 골다공증, 통풍의 순으로 통풍이 가장 약을 잘 복용을 하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 골다공증이 50% 정도밖에 복용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통풍은 훨씬 더 떨어져 있는 그런 정도로 이런 통풍이 적절히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지 다시 한번 우리나라 데이터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국인 통풍 환자에서 약물 복용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았던 데이터인데 주로 3차 병원에 있는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에 의해서 주로 시행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류마티스 내과에서 시행된 이런 류마티스 내과에서 관리되는 통풍 환자에서는 얼마나 약을 잘 복용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70%에서 약 90% 정도까지 굉장히 외국과 비해서 훨씬 월등한 이런 치료 성적을 보이고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통풍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통풍 약을 얼마나 잘 먹고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게 2007년에서 2012년도에서는 33%, 2010년에서 2015년도에 38% 정도로 외국과 비교해서 조금 낮거나 비슷한 그런 통풍 복용 충실도를 보였고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렇게 많이 향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일반인 환자에서 낮은 이런 복용 충실도를 이런 류마티스 내과 의사들에 의해서 관리되는 이런 통풍 환자에서만큼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지금까지는 이제 통풍 환자에서 통풍약을 잘 복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통풍에서는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동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국 데이터인데 이게 통풍에서 동반 질환의 빈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파란색은 대조군이고 빨간색은 통풍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풍 환자에서 이런 대조군에 비해서 고혈압이라든지 비만, 만성 신질환, 신결석, 당뇨,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과 같은 이런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만성 신질환, 대사질환과 같은 이런 동반 질환의 빈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표가 되겠고요. 이 아래 표는 약간 이게 통풍 환자에서 이런 그 시간이 과거와 현재의 이런 동반 질환의 빈도를 비교한 표가 되겠습니다. 분홍색은 1989년부터 92년, 약간 좀 짙은 분홍색은 2009년에서 2010년까지의 그런 기간 동안의 빈도를 비교한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통풍 환자군에서 과거에 비해서 현재 최근에 이를수록 점점 더 이런 통풍에서 동반 질환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표에서 정리를 해보면 통풍에서는 다양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만성 신질환, 그리고 이런 대사 질환의 빈도가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동반 질환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지에 대해서 잠깐 시행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건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우리나라 건강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이용을 한 연구이고요. 20세 이상의 통풍 환자에서 만성 질환을 얼만큼 많이 갖고 있는지를 분석한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은 대조군이 되겠고, 빨간색은 약간 주황색은 통풍 환자가 되겠는데요. 이런 통풍 환자에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약 40% 정도, 그다음에 당뇨는 20% 정도, 그다음에 허혈성 심질환은 약 13% 정도 이런 대조군에 비해서 더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만성 신질환이라든지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외국 보고에 비해서는 좀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지만 대조군에 비해서는 4배 내지 10배 가까이 높은 이런 빈도로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통풍 환자에서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하게 만성 질환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한국 통풍 환자에서 이런 대사증후군이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어떤지에 대한 그 비교를 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동일한 대학병원에서 이런 통풍 환자에서 대사증후군이 2004년과 2016년도에 각각 어땠는지를 보여준, 대사증후군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보여준 연구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좀 보여드리면 2004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서 이런 통풍 환자에서 대사증후군,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비만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서, 이건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통풍 환자에서 이런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서구화된 식습관을 많이 이제 추구함에 따라서 이런 통풍 환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이런 다양한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심혈관 질환과 같은 이런 질환이 많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좀 적절한 대책 수립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결과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고요산혈증과 통풍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들은 좀 정리를 하면 이런 만성 질환의 위험도, 즉 말씀드렸던 고혈압이라든지 비만, 당뇨병, 신장병, 신부전 이런 것들과 같은 이런 만성 질환의 위험도를 2배 내지 4배 정도 증가시킨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었고, 또한 사망률이나 이런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도 각각 3배, 2배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통풍은 굉장히 효과적인 이런 그 치료 약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런 만성 질환의 위험도와 사망률을 줄일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이런 직간접적인 의료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이런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통풍은 대사 질환과 관절 질환의 교차점에 있는 질환이고, 통풍 환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통풍 환자의 50% 미만에서만 요산저하제를 복용할 정도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서 관절 변환과 장애, 그리고 직업적인 제한, 의료 서비스의 사용이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통풍은 만성 질환의 위험도와 사망률 증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령화 사회에서 이런 통풍 발생과 동반 질환의 증가는 향후 사회 경제적 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것들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